이제 그 수업 기본적인 내용, 아니,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 먼저 짧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지금 보니까 월요일 녹화가 좀 더 표가 많네요.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월요일 날은 녹화 수업으로 대신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뭐 이제 그 녹화 수업에서 다뤘던 어떤 주로 수학적인 내용일 거예요. 수학이나 유체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네. 학교 규정상 전체를 녹화 수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내항조종 수업에선 다룰 내용들이 내항화 조종 성능 분석이에요. 근데 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냐? 저항 추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EEDI죠. 배가 갖는 그 탄소 배출량. 종합설계 배운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뭘로 나눴냐면은 배가 사회에 대한 이득, 결국에는 운송량이었죠. 이걸 EEDI로 했어요. 그래서 EEDI를 맞추기 위해서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배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항상 했었죠. 근데 EEDI는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수업이나 내항 조종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규정이에요. EEDI를 지키지 못하는 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조종 성능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건데 조종 성능은 IMO,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죠. 국제해사기구라는 데에서 선박 조종 성능은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가 직진을 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장애물을 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종 성능. 아니면은 배를 이렇게 항구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인선들이 뭐 밀고 당기고 해주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배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종 성능 그런 것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조종 성능에 대한 기준을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세웠냐? 국제해사기구가 세웠고 국제해사기구가 세계 모든 배들의 그걸 컨트롤을 하는 데기 때문에 여기서 세운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배는 바다에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IMO 기준을 선박 조종에 대해서 세웠는데 선박 조종에 대한 걸. 그럼 그 선박 조종 성능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에서 혹시 기억한다면은 실제 배의 EEDI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배를 만들고 바다에 끌고 가요. 시운전을 나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거든요. 조종 성능도 똑같습니다. IMO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배를 만들면은 바다에 끌고 가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배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성능을 만족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를 뭐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나? 그런 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항 추진 수업에서도 아마 모형 시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내항 조종에서도 모형 시험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조종 성능은 해상 시운전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 뭐 그날까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딱 시운전 날 잘 되기를 빌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배를 실제로 만들기 전에 조종 성능을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걸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IMO 기준을 만족하는지 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IMO 기준 실험도 물론 중요해요. 그 실험 절차도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시운전에서 시험하는 절차 말고도 모형 시험 단계에서 배 설계 단계에서 모형 시험을 통해서 배의 조종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거다. 그게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조종 성능 얘기는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그럼 내항 성능은 뭐냐? 조종이야 여러분들이 조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지 이해를 하겠지만은 내항이란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Ckeeping이라고 하고요. Ckeeping은 어떤 특성을
대한 거냐면은 배가 파도 중에서 운동을 작게 하면 좋은 거예요. 파도 중에 운동이 커지면은 배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위에서 뭐 작업을 할 수 없겠죠. 아니면 화물을 실어놨는데 배가 운동이 커요. 파도로 인해서. 그러면은 뭐 화물이 깨질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배는 파도 중에서 움직임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성능을 시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핑은 뭐냐면은 파도 중 아니면 파랑이란 말도 많이 써요. 운동을 작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향 성능이라는 말은 파도 중의 운동이 작은 그런 거예요. 조종 성능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배가 쉽게 움직이는 그런 성능이 되겠고요. 내향 성능은 뭐 규정이 있냐라고 하면은 IMO 수준의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IMO 수준의 규정은 없고 다만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뭐 이러한 정도의 내향 성능을 원한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배 그 조선소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물을 옮기거나 무슨 작업을 하거나 사람을 옮기는 건데 그 배를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배는 어떤 특정한 바다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태평양을 간다고 칩시다. 북태평양에 가는 화물선을 내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북태평양에 나갔을 때 뭐 겨울 바다에서 배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보다 크게 흔들리면 안에 있는 화물이 상할 것 같아요. 뭐 깨진다거나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해상 조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의 특정 위치, 뭐 화물칸의 움직임이 가속도가 얼마 이하라거나 아니면은 배를 운전하는 뭐 선장이 있는 조타실이라고 하는데 조타실이 뭐 좌우로 적게 움직인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그 선주가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걸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향 성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라고 썼는데 뭐 나중에 해상 상태라는 말 배워요. 해상 상태 5단계에서 선장이 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멀미를 안 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런 조건이 있겠죠. 아니면 해상 상태 4에서 선박에 크레인이 움직이는데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거는 거죠. 근데 이 내향 성능의 문제는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향 성능을 실험해 볼까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파도가 치는 바다에 걔를 끌고 가서 재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파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향 성능은 해상 시운전을 통해서 실제 만든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수치 해석이나 모형 실험을 통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원래는 내향 성능에 대해서 내향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 해군하고 과제하면서 저기 같이 연구하면서 내향 성능의 기준 그거를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수업에서 그걸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수업은 내향 조종 수업인데 평가 기준도 각각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내향 성능의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성적 평가가 아니라 그다음 평가 기준, 그러니까 목표치라고 하면 되겠죠. 목표라고 쓰자. 차라리. 어떤 목표치로 나오나에 대한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하기 위한 방법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룰 겁니다. 조종 성능의 목표는 이미 IMO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향 성능의 목표는 선주가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내향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을 배울 거고 조종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도 뭐 수학적인 내용들로 배울 예정이죠.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수업의 제일 기본적인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에 대한 목적이 될 거고요.